반갑습니다.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김성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 땅이 좀 질고 물이 좀 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공관을 설치해야 될지 또 아니면 그냥 배수구 그 U자형 그 트렌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배수구를 할지 그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 땅, 그 시골집 마당에 자갈도 깔았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냄새가 날 것 같고 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관도 안 좋고 뭐 이런 장단점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근데 시골집에 이제 자갈을 깔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자체가 이렇게 찹쌀떡처럼 물렁물렁하면은 자갈을 웬만큼 깔아도 다 자갈이 그 안으로 꺼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란 부분이 마당 흙인데 원래 이 토질, 뭐 땅, 대지, 뭐 집안, 흙 다 마찬가지인데 그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특히 물기가 습하게 있으면은 그게 떡처럼 아니면 뭐 죽처럼 잼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약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집을 지면 꺼진다 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인데 그 땅이 무르면은 무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과 함께 떡처럼 잼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입자가 가늘수록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력이라 그러는데 이제 땅이 그쵸 땅이 어떤 집을 받쳐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눌렀을 때 땅이 받치는 힘, 이걸 지내력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지내력이 좋고 큰 게 안반입니다. 안반도 뭐 딱딱한 경안반, 뭐 연안반 이렇게 나누는데 무조건 안반 종류 또는 풍화된 안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평방 미터당 이 압력 톤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00톤 정도 이상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갈이죠, 자갈. 예, 자갈층 같은 경우, 뭐 자갈이라고 해서 딱 자갈만 있겠어요. 자갈하고 흙하고 좀 섞여 있죠. 그런 경우는, 톤당 평방메타당 한 60톤 정도. 굉장한 그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갈보다 좀 더 입자가 가늘어진 뭐예요? 뭐 모래 섞인 흙이 되겠죠. 모래질, 흙 같은 거, 마사토. 뭐 이런 거는 평방메타당 한 30톤. 또 입자가 더 고와지면 이제 일반 흙처럼 되는데, 예, 뭐, 20톤. 또 더 고와지면 그게 진흙, 또는 뭐예요, 황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건 뭐, 한 평방미터당 한 10톤? 그건 컨디션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물을 머금고, 물에 푹 이렇게 흠뻑 있으면은, 이제 말하자면 죽사발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내력의 그런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힘을 못 써요. 반면에 진흙도 뭡니까? 물기가 바짝 말라서 건조하면 굉장히 딱딱해지죠. 진흙보다 더 입자가 고운 게 실트라 그러면 실트, 그게 뻘이죠, 뻘, 바닷가 흙. 네, 지난 영상에는 고향집에 집 짓고 싶은데 그 집터가 말하자면 뻘기가 있대, 뻘. 네, 굉장히 물만 들어가면 그냥 푹푹 막 꺼집니다. 네. 그 다음에 실트나 뭐 뻘보다 입자가 더 고운 건 뭐예요? 흙으로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네.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위에 배죠, 배. 운항할 수 있는 건 배지만은 거기에 동력이 안 달려 있으면 뭐예요? 바지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제 한강가라든지 뭐 배처럼 띄워놓고 레스토랑도 있고 크루즈선 같은 거 그림에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네. 엄청 큽니다. 그 재원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보잉 747이 저렇게 작아 보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무슨 뭐 63빌딩처럼 어마어마해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뭔가가 받쳐준다. 지내력은 아니지만은 물의 부력으로서 뜰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뭡니까? 갈대. 그쵸? 강에서 사는데 갈대 그 우거진 갈대 덩어리가 뭡니까? 땅이 되는 거예요. 땅처럼 집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갈대 덩어리가 이런 갈대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 집 짓고 그 위에가 마당이 되고,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돼요?
땅 가격이 아니라 갈대를 이만큼 잘라서, 예? 갈대 100평방미터 해서 그걸로 또 땅처럼 거래를 하고요. 또 갈대로 이동수단, 보트, 그쵸? 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육지에 사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땅의 종류에 따라서 진해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여튼, 입자가 고울수록, 물하고 만나서 죽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면산이 그 장마통에 물을 흠뻑 머금고, 그 진흙질 흙이 점점 물을 머금고 어떻게 됐어요? 죽처럼 됐죠. 그래서 죽덩어리가 그냥 휩쓸려 내려온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 토질의 그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미세한 입자로 된 그런 진흙질, 그런, 땅을 연약지반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냥 다 파서 그 진흙질을 파버리고 자갈로 채우면 돼요. 그거를 치환공법이라 그러는데 비용도 또 많이 들죠. 번거롭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 물기만 없으면은 그래도 진해력이 있는데 물기가 있어서 죽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물을 제거하는 방법. 근데 사실상 연약지반 계량 공법 중에 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많아요. 하중으로 눌러서 물 그거 나오는 그 뭡니까 스펀지 같은 그런 물기를 다 만들어주고 가압을 해서 기간을 두고 물을 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유공관을 통해서 유공관으로 물이 모이면은 그걸로 배수를 하면 돼요. 근데 유공관으로 그냥 물이 안 들어오죠. 또 유공관 주변을 자갈로 쌓아야 됩니다. 근데 자갈로 쌓기 전에 또 유공관 자체에 그 구멍들이 막힐지 모르니까 그림에 나오는 게 이게 유공관이거든요. 이중관으로 된 유공관도 있고 유공관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데 이 흙에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고 차들이 막 다니고 그런 데는 이중으로 된 유공관을 쓰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 구멍도 막힐지 모르니까 부직포라고 이제 요 패브릭, 헝겊으로 감아서 또 그 주변에 물이 잘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게 자갈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제 덮게 됩니다. 그러면 자갈을 통해서 물이 이제 스며서 원활하게, 그치? 자갈은 물이 많이 잘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공관으로 유도해서 유공관의 경사를 통해서 물을 배수하는, 물을 버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유공관, 물을 모으는 관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초, 집이 있으면 기초 밑에 있어야 되겠죠, 유공관이. 아니면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 바닥보다 좀 낮은데. 그러면 그 벽에서 한 45도 하방으로, 한 45도 정도가 좋아요. 거기에다가 유공관을 배치시키고 자갈로 채워서 유도해 내는 게 좋습니다. 유공관을 이렇게 매설한 그런 예는 그림에 보듯이 다 저런 식이에요. 다 자갈로 싸고 또 유공관은 부직포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공관을 마당 쪽에도 해도 되고 집 테두리 주변은 물론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아마 저런 집 상황이 아닐까. 예? 마당 한쪽에 비가 온 물이 고이고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근데 지금 김성환 구독자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U자형으로 된 그런 배수구예요. 그건 배수구. 그건 어디에 위치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집 표면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은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또는 물이 어디서 나오면 그 물기를 이렇게 빼주는 또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도 못 다니고 발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림에 보듯이 트렌치라는 아연 도금된 철제 뚜껑을 쭉 덮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지표면에 나와 있으니까 물이 글로 올라가서 들어가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냥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공관하고는 근본적으로 역할이 달라요. 유공관은 땅속 깊이 있으면서 깊이는 어디에요? 무조건 깊은 게 아니라 기초면 밑에 있으면서 그 땅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들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떻다 조금 이제 습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 김성환 씨, 제가 아마 거기 현장은 정확히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쵸. 마당의 주변에는 유공관으로 해서 물을 전부 흡수해서 배출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걸 대비해서,
그 마당 중에, 그쵸, 대지 중에서 제일 낮은 쪽으로 해서 그 U자형 그 배수관, U자형 배수관과 트렌치를 덮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유공관하고 U자형 배수관이 그 역할이 좀 다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미관 그런 것 때문에 그 U자형 그게 조금 꺼려지기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그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해서 하면은 지 땅 속에서는 유공관인 물을 배출을 하고, 또 요 지면에서는 U자형 그 콘크리트 그 흉관이라 콘크리트관이죠. U자형 오픈관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강토 뒷면이나 옹벽 뒷면, 뭐 돌쌓기도 마찬가지인데, 다 보강토를 하던 옹벽을 하던 뭐 돌쌓기를 하던 그 뒤쪽에는 항상 뭡니까? 자갈, 뭐 같은 역할을 하는 잡석, 뭐 깸돌, 뭐 이런 것들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옹벽 뒷면에 흙이 미는 힘도 있지만은, 원래 흙은 물기가 없으면 딱 고정이 돼서 토합이 별로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물이 차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흠뻑 젖으면은 얘가 유동체처럼 죽처럼 돼요. 그래서 수압과 함께 토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을 얘네들이 자갈이 배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해질 수가 있다. 보강토나 옹벽이. 그럼 또 기찻길의 자갈은 또 무슨 역할이냐? 그것도 뭐 물을 배출하냐? 그 기찻길의 그 철로에 깎는 자갈은 조금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물을 배출하는 역할보다도 이렇게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이 있으면은 레일을 받치는데, 기차가 갈 때, 기차 바퀴는 뭐예요? 고무 바퀴가 아니라 쇠 바퀴죠.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역할을 해요. 자갈들이. 이렇게 쿵쿵쿵쿵 울려도 얘네들이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자갈을 두껍게 깔아주고, 가끔씩 또 자갈 보충해주고 그래야 돼요. 성격이 좀 다른데, 오늘은 어쨌든 구독자 김성환님께서 해외 사례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짓기 전에 집 주변에 그 유공관을 쭉 매설하는 거,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그게 유공관이었고 물을 유도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서도 건축과 관련해서 또 토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이해가 안 가는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